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해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병상일지 등 증거 자료가 확인이 불가능해진 사항에 대해서 공상을 인정한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국가유공자 공상을 처음에 신청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병상일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상일지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상위 사항부터 또 중간에 진료, 치료, 결국은 수술 모든 기록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맨 먼저 확인한 게 병상일지입니다. 그래서 그 병상일지가 내용으로 봐서 이게 공상이다, 공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데 상당히 기준이 되는, 정말 상당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자료가 바로 병상일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례는 청구인이 병상일지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병상일지를 준비를 못했으니까 공상 신청을 보훈심사위원회에 했는데 당연히 비해당되었죠. 왜냐하면 기본 가장 중요한 기본 서류인 병상일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고 그 부대 병원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없어진 건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마음도 들었고 또 내가 다친 게 사실인데 이러면서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행정심판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심판을 할 때 청구인 주장이 뭐냐면 이 사건이 수류탄 파편에 의해서 상해를 당한 이상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로 공무 관련 상의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청구 취지죠. 심판 청구가 행정심판 청구 취지가 직접적인, 그러니까 병상일지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거는 확인이 안 되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로 공무 관련 상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인정 근거를 보면은 첫째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 좌측 무릎 등에 여러 개의 금속 파편 등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저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제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임을 하기 직전에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 종합병원 가서 그 이물질 여부를 확인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여러 개의 금속 파편으로 보이는, 파편이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오래됐기 때문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어서 의학적으로는 이물질이 있다라고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또 인정 근거를 자료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해를 당한 당시에는 그 구체적인 상해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도 입원 후송된 사실이 있다는 거. 입원 후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상해를 당했기 때문에 입원 후송이 된 거지, 입원 후송이 상해가 없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주장을 했고요. 세 번째는 파편 등 이물질이 청구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측상, 아니면 또 개연성이 높은 점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군 제대를 해서
오래된 군대 생활할 때 이 다친 상의가 이 파편이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제대하고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파편이 그 무릎이나 이런 등에 박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자체가 파편과 접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도 또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이나 전역 후에 이 상의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훈처에서는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군 입대 전이나 전역 후에 이 사건이 상의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보훈처에서 근거를 내놓으면은 저희도 더 이상 주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도 그 반박 자료를 내지 못했어요. 자, 결국은 그래서 이 사건은 상의와 이제 행정심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요. 이 사건 상의와 군복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우리 청구인이 낸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재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인용 재결을 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처 소속입니다. 보훈처의 상급기관이 국무총리,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거를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지금 읽었던 내용처럼 보훈처에서 주장한 것은 옳지 않다. 설사 보훈처에서 주장한 것은 일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항상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병상일지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병상일지가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왜? 상해를 당한 군인들의 기본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 주장도 일리는 있고 그걸 받아 일단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머리를 숙여 여러 가지로 고민한 중에 찾아낸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아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종합병원에 가서 이 파편이 지금도 내 몸속에 머물러 있느냐 그걸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 종합병원에 와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파편이라고 표시는 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이물질이 여기저기 많이 박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자체가 수류탄 파편에 의해서 본인이 당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물질 여러 개가 박혀 있는 걸 보면 이물질로 보이는 게 보이면 그게 아마 파편일 것이다 라고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청구인이 이 당한 구체적인 더 내용은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병상일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청구인이 그때 그 중간에 사실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어도 상해 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어도 후송된 사실이 있어요. 그럼 입원했다는 것은 뭔가 다쳤잖아요. 다쳤기 때문에 입원을 한 거잖아요,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종합병원 진단서, 그 다음에 후송 내용 확인,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자, 파편 등 이물질이 청구인의 일상생활 중에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사회생활 하면서 파편이 튈 만한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접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역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게 파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파편은 군생활하면서 다쳤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청구인이 전역 후에 이거는 그
보훈처에서는 전역 후에 이 파편이, 그러니까 파편으로 보이는 이 물질이 왜 박혀 있는가를 보훈처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가만히 살펴보니 종합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 자, 그 다음에 청구인이 당한 그때 당시 상이 당할 때는 몰랐는데 입원 후송된 사실, 또 두 가지 찾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대하고 나서 그 생활 자체가 파편이 튀어서 내 몸에 그 이물질이 박힐 정도로 그런 일과는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해왔다는 거, 이게 증명이 됐죠. 자, 그래서 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병상일지에서 크게 주장을 했지만 아마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이 보훈처에서는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이나 전역 후에 이 사건 상의를 입었다고 볼 만한 어떤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상의는 군 직무 수행 사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당하다라고 보훈심사위원회 그 심사 결정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 제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는 상당히 지식을 갖고 응대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식은 당연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병상일지가 없으니까 바로 기각시켜도 할 말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병상일지만 찾느라고 육군 본부 아니면 국방부에 의뢰해서 내 거가 왜 없느냐 해서 또 문서해서 찾기도 하고, 그런데도 못 찾았어요. 찾을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왜냐하면 그 이송 관계, 보관 관계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잘못했지만 이 주장은 신청한 사람이 그거를 증거를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순적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서류를 본 적도 없고 내가 관리한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그걸 제출하라고 하느냐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더 이상 그런 아까 그 원론적인 반박만 할 수 있지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는 그 파편 자체가 이물질이 박혀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하자 해서 종합병원에 의뢰해서 이제 검사를 하니 진단이 그렇게 나왔고, 또 그걸 갖고 이제 제출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 입원 후송된 사실이 또 뒷받침을 했어요. 자, 결국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소를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훈처의 상급기관입니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상급기관장이 결정하면 하급기관의 장은 어떻게 해요? 반박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예 밖에 없습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의 결정사항은 그 산하 보훈처장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예밖에 없습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법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죠. 법원에서는 원심치면 또 항소, 또 상고 이렇게 3심까지 가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행정심판은 단심입니다. 단심. 한 번 딱 해서 지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행정심판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처에서 결정한 사항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 위원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다 대학병원 교수들 아니면 과장급 전문가들인 의학적인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행정적인 이제 몇 분 정도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몇 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문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물론 보훈심사위원회도 전문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훈처장은 국무총리의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당신이 결정한 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공문을 바로 보내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기각했던 거, 그러니까 공상 불인정했던 것을 취소하고 공상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상당히 여러분께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두고두고 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마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 이 방송이 유익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송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또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사례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덧붙일 것은 만약에 이 설명이 좀 부족했고 더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은 제가 참고란에 제 그 전화번호를 명기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먼저 하기가 좀 거북스러우면 댓글을 쓰십시오.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전화번호도 함께 남기면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 전화번호가 있어서 통화를 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도저히 자신이 없다 하면 저에게 제 전화번호를 명기할 테니까 전화하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래도 그래도 잘못 못하겠다 이러면 저에게 이제 제가 수임을 받아서 대신 그 처리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수임 받기 전에 제가 무료 상담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